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아카미르 NFT 에어드랍 현재 상황 해가지고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던지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제 제목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에어드랍 이벤트에 당첨이 됐어요. 그쵸? 보통 에어드랍 이벤트에 당첨이 되면은 뭐 며칠 내 또는 몇 주 내에 뭐 1, 2주 내에 보통 이렇게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더라도 민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이 기간까지가 한 1, 2주 정도 이렇게 임박을 해서 보통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들, 발표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민팅을 하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일단은 저도 과거에 아카미르 NFT 에어드랍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뭐 방법까지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여태까지 받지 못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의문이 들고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뭐 이거를 저도 이 주최 측에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래요. 0.12더의 민팅가였어요. 그리고 한 개 산 사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개씩 더 에어드랍을 해줬습니다. 이게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0.12더에 두 개의 NFT를 이제 사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고, 개당 그런 가격은 0.05이더가 됐겠죠. 영상을 올린 시점은 저는 4월 3일에 업로드를 했고, 당첨자 발표는 4월 11일에 발표를 했고, 민팅 일자는 4월 21일이었어요. 보통은 에어드랍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가 되었더라도 민팅이 끝난 이후에 지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민팅 전에도 지급을 할 수 있으면 미리 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NFT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5월 25일이죠. 당첨자 발표를 한 주최 측의 일부 인원이 NFT를 그냥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판매, 리스팅 했다는 이유로 당첨자들에게 에어드랍을 주지 않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내용을 들어보면 황당한데요. 주최 측의 일부 인원은 에어드랍을 받은 게 아니고 개인이 별도로 구매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민팅, 이래서 민팅으로 구매를 했어. 그쵸? 민팅으로 내가 두 개를 했다. 예를 들어서 0.052더에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내가 0.062더에 팔아. 이건 자유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쵸? 자유예요, 보통 이런 건. 그쵸? 이거를 갖다가 뭐 강제로 막던가 이런 거는 애초에 공지가 없었다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일 거예요. 또는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해서 갑자기 0.45까지 떨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팔아도 이건 자유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지금부터가 되겠죠? 이 설명이 왜 있냐? 일단 아카미르, 저도 과거에는 요 NFT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뭐 파트너십도 맺었다,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절대로 아카미르에 대해서 뭔가 타격을 입게 하려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행동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기준, 이 업로드 기준, 그러니까 이걸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주최 측에서 올렸어요. 아카미르 에어드랍 당첨자분들에게 죄송한 이야기를 드린다. 대표님께서 연락이 잘 안 되시나 보군요. 따로 말씀드리신 줄 알고 신경 못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쭤봤고, 2차 민팅 전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뭐 멤버분들이 물량도 다 던지는 상황이다 해서 AMA 때 얘기한 약속과 다르고 무질성으로 던지는 상황이 많기에 힘드신 것 같다. 그리고 애드는 이번 라운드에서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빠르면 8월 말, 그리고 상황이 정말 나쁠 경우엔 3차 민팅 후에 드리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심지어 당첨자 한 분은 추방시켰다라는 이런 제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대표님께 따로 여쭤보기로 했다. 그리고 대표님도 답장이 없으셔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에이스님도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서 에어드랍 관련은 권한이 없다 보니 따로 여쭤봐야 되겠다 라고 얘기했고, 5월 9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땡님, 저도 대표님과 준비하는 게 많다 보니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전달이 늦어졌다. 현재 대표님께서 오픈 시에 던져진 물량이 땡땡땡님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특정 모 분께 전달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그게 애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땡땡땡님께서 직접
던지신 건 아니기에 좀 조심해지신 모양인 듯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의 상태를 잘 알기에 애들을 받자마자 던진다는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애드는 커뮤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분인지 힘들 때 더 힘들게 만들 사람은 아닌지 이것들을 고려한 후에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만약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경품 이벤트를 했어요. 자, 치킨. 자, 치킨. 제가 치킨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자, 치킨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자, 치킨. 자, 이렇게 4마리의 치킨을 제가 에어드랍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어드랍을 딱 이렇게 했는데 치킨을 받았어요. 이거는 심지어 팔 수도 있는 치킨입니다. 자, 이렇게 4개를 받았습니다. 각각 4개가 있는데, 자, 이거를 내가 만약에 원래 치킨의 가격이 좀 변동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15,000원의 치킨을 팔았어. 그죠? 이게 15,000원입니다. 치킨 가격이 15,000원인데, 이분들이, 야, 나 돈 급해. 어차피 이거 15,000원짜리 공짜로 받는 거니까, 나 중고나라 카페에 13,000원에 팔게 하고, 13,000원에 팔아서 던졌어. 자, 이 사람은 12,000원에 판대. 자, 야, 이게 사는 사람들 있어. 12,000원에 던졌어. 그러면 원래 치킨 가격, 그 다음에 민팅가루, 치킨 가격이 15,000원에 판매하겠다 해서 이걸 산 사람들은 뭐가 된다? 흑우가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15,000원에 산 사람들의 가치가 훼손이 될까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요 치킨을 에어드랍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이런 논리가 됩니다. 살짝 약간 비유가 어설플 수는 있지만 약간 이런 논리고요. 그리고 뭐 이 당첨자분들께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굉장히 황당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분이 또 땡땡님 뭐 안녕하세요. 에어드랍 관련 어찌 되어가는지 질문을 드린다라는 내용의 대표님께서 연락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따로 말씀드리신 줄 알고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여쭤봤고 애드는 2차전에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땡땡땡 멤버분들이 지금도 물량을 다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 AMA 때 얘기한 약속과 다르고 락업 개념조차 없이 무지성으로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많이 힘드신 것 같다. 애드는 이번 라운드에선 좀 힘들 것 같다고 하시고 8월 말에 상황이 정말 나쁠 경우에는 3차 민팅 후에 드리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애초에 A라는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뭐 B라는 이 뭔가 홍보를 해주려는 곳이 있어요. 자, B라는 홍보를 해주려는 곳이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금액을 받기도 하지만 금액을 안 받고 나는 이벤트 주최자들한테 에어드랍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올리시는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뭐 금액 플러스 애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애들을 이렇게 해주는 조건, 에어드랍이 사람들한테 뭐 에어드랍을 해주는 이런 조건으로 했을 때 내가 만약에 5명한테 에어드랍을 해주고 싶다. 대신에 그 명목으로 내가 너네 프로젝트를 홍보해주겠다 라고 하면은 A가 오케이 너네 좋아 5개 내가 에어드랍 너네한테 각각 해줄 테니까 나중에 정보만 제공을 해줘. 그러면 I got it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A하고 B하고의 계약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A와 B의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 이게 지금 금전만 오가지 않았지 계약 관계입니다. 실제로 그럼 B에서 5개를 뽑는다고 이렇게 주최를 했으면 여기 뭐 1, 2, 3, 4, 5가 1번부터 5번까지 있겠죠. 당첨자가 나왔어. 그럼 이 정보를 여기 A한테 보내줬어. 근데 A가 한 달 넘게 쌩까고 있다. 이런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아예 그냥 모르는 척하고 모르세하고 이 개별적으로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은 이 B라는 데서 일부 누가 따로 A라는 이 프로젝트에 뭐랄까 NFT를 민팅을 한 거죠. 따로 산 거예요. 민팅을 했다라기보다 오픈시에서 따로 샀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코인도 매매를 하죠. NFT도 쉽게 말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건데 심지어 여기서는 사고 팔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른 분들이 뭐 바닷가보다 낮아졌다 이랬을 때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데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에서 강구해야 돼요. 심지어 제가 엊그저께 소개해드린 양땡땡 NFT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바닷가는 회사에서 다 사드리겠다 이런 정책처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러그풀이 나거나 프로젝트가 실패할 때는 보통 그만한 이유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에어드랍 자체를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걸 연기시키겠다는 건데 그 연기시키는 일정도 보시면 지금 5월인데 8월이면 무려 3개월을 연장시키겠다는 거예요. 3개월이면 8월 말입니다. 저는 이런 프로젝트는 처음 봅니다. 이런 운영이 여러분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맞고 틀리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세상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나요? 전 처음 보는 이런 뚱딴지 같은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결국에 이렇게 봤을 때 A하고 B와 이 관계에 있어서 계약관계 위반입니다. 계약관계 위반이에요. 물론 계약서를 썼냐 안 썼냐 이 부분을 또 중요하게 볼 수 있어요. 법적 공방이 오간다면은 당연히 계약서 부분이 이제 오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들이 이 프로젝트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뭐 계약서를 썼든 안 썼든 B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A라는 업체에 타격이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아카미르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저도 에어드랍을 받지 못해서 사실 속상해서 이거를 찍는다 이건 아니에요. 저 아카미르 에어드랍 필요 없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뭐 8월 달에 준다고 했지만 그 전에 만약에 프로젝트가 망했어. 그러면 그때는 얘기하겠죠. 프로젝트가 없어져서 망해서 못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당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강퇴당했던 당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면은 티켓을 열고 디스코드에서 티켓을 여는 게 있어요. 정중하게 문의를 드렸더니 여튼 받을 거란 기대는 안 했지만 상대 측의 행동을 저만이 아닌 모든 다른 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강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냥 티켓을 열고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뭐냐면은 공공연하게 이런 공통 대화에다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야, 얘들 안 좋냐? 뭐 했냐? 이런 부분에 이미지 타격이 갈까봐, 그 프로젝트의 이미지 타격이 갈까봐 일부러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티켓을 연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분은.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강퇴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거는 줄 의지가 없다. 일말에 뭔가 답변도 하지 않고 그냥 강퇴를 시켰다는 건데 물론 이 부분이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게 오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받지 못했고 정황상 이 대화의 내용을 봤을 때는 에어드랍을 애초에 줄 생각이 없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 나오는 NFT 프로젝트들 그 다음에 에어드랍을 해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분명히 접근하는 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요거에 대한 계약서를 확실하게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양사 간에 뭔가 믿음을 위해서라도 간략한 계약서라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문점 요런 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아카미르처럼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여러 번 생길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에어드랍은 받으면 내가 팔아도 그만이고 가지고 있어도 그만인 건데 이거를 안 주겠다. 그 다음에 이게 자기네들의 뭐 회사 사정 때문에 못 주겠다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격에서 뭔가 답이 나오는 것 같죠? 바닷가가 0.027입니다. 물론 아카미르 NFT 홀더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에 받고 싶었고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는데 0.027 바닷가입니다. 근데 아까 원래는 1리더였다가 이게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한 개씩 에어드랍을 더 해줬으니까 결국에는 한 개당 0.05인데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그쵸?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 가격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일단은 에어드랍 해줄 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좀 다른 방향의 의미로 따지면은 자 무려 뭐 1300개의 아이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중에 5개가 에어드랍이 됐다고 해서 이 5개 에어드랍을 갖다 판다고 할지라도 이게 과연 가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이 프로젝트에서는 아카미르 측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영상을 올릴 때 뭐 아카미르 괜찮아 보이고 하니까 영상도 당연히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 당첨자분들 중에 혹시 리치 분들이 계시다면은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 때문에 제가 안 드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는 약간 주객이 전도한 이런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간에 뭐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아카미르가 뭐 향후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이 영상을 보고 또는 이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뭐 8월 말에 준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개별적으로라도 연락을 해가지고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뭔가 공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뭔가 지금 일방적인 통보에다가 아무런 얘기도 없고 잠수를 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신뢰성이 더더욱 떨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약속은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이행하라고 있는 건데 이 약속은 깰라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저는 그 프로젝트의 존재 의미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로 심하게 얘기하면은
러그풀의 의심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향후에 방향성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안타깝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